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금융기관의 변천을 세 시기, 즉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놀라운 것이지만 이와 같은 성장과 더불어 화폐와 금융제도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보면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금융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금융제도의 변천에는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1970년대 초에 사채 파동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이 미발달한 상태 속에서 가계의 저축 역량 증대를 배경으로 진행된 사채 시장의 성장에 기대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였는데, 사채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많아지자 급기야 1972년에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 금융 체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외에도 1997년의 외환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된 금융권 구조조정,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11년 상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등은 금융위기가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충격은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한국은 미국이나 서유럽만큼 금융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명목 GDP 대비 금융자산 총액의 비율인 금융연관 비율은 1960년대 이래 정체적 기간이 있기는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증가되어 금융위기의 가능성 및 심도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체계적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소유 실태가 가계별, 기업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금융위기는 가계별, 기업별로 비대칭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위기로부터의 복원력은 가계별, 기업별로 매우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 측면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금융통계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금융통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금융통계는 금융위기만이 아니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통계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적인 연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8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에 8번째로 수록된 화폐와 금융제도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정부 재정과 고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